안녕하세요. 송립 이은터에서 준비한 부부교육 2차 시입니다. 우리 1차 시에는 부부 갈등의 원인과 또 그 해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2차 시에는 우리 더 긍정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애정을 표현하고 서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차 시의 제목을 제가요 뭘로 정했는지 아세요?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우리 원래 사랑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전체를 뭐 이게 사랑의 재개발이라 하면 싹 다 갈아엎어서 뭘 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싹 다는 아닙니다. 일부분의 재개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 더 잘하시고, 또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우리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한번 재개발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에는 어떻게 잘 소통하고 잘 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부부의 이런 소통 문제를 잘 갈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정적인 언어 그리고 상처를 주는 언어들을 어떤 것들이 우리 부부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 습관. 왜냐하면 우리 대화 소통은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의를 보았는데 예전에는 잘 말하는 방법 그리고 잘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 위주로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또 배우시는 분들도 지금보다 새로운 걸 뭘 바꿔서 새로운 걸 배워서 그걸 잘 표현하고 뭐 잘 해보겠다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논문도 의사소통 관련해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결국은 부정적인 표현이나 대화를 줄이는 게 사실은 새롭게 뭔가를 배워서 더 막 이렇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뭐 오른손잡이도 있으시고 왼손잡이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오른손잡이한테 왼손으로 밥 먹고 양치하고 다 하라고 해요. 그럼 쉬우실까요?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이렇게 뭔가를 바꿔서 변화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거기서 좀 부정적인 부분,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빼내는 거,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 습관이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비난입니다. 비난. 이게 뭐야? 이게 한 거라고 한 거야? 아, 매달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자, 우리가 좀 기분이 언짢을 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세게 나가죠.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가 딱 들었을 때 어때요? 더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면 딱 단절시키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공격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잖아요. 우리 비난받았을 때 이렇게 어릴 적에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훈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더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더군다나 행복하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 부부 안에서 자꾸 비난의 말만 오고 갈 경우에 어때요? 더 이상 뭐 사랑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정말 상처 주려고 만난 관계가 돼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우리가 비난하는 거. 근데 이게 비난인지 아닌지를 또 다 잘 모르실 경우가 있더라고요. 나는 사실을 얘기한 거야. 나는 있는 대로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근데요,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사실대로 뭐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말하는 거야. 당신은 매일 항상 이렇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그러죠. 매일, 항상 이런 게 이게 대화 중에 부정적인 대화 중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게 많이 반감이 쓰면서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난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다음이 이제 우리
관계에서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게 바로 옳고 그름,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혹시 옳고 그름 잘잘못 따져서 우리 지금 이제 부부 계시잖아요. 옳고 그름 잘잘못 따져서 이겨보신 분 있으세요? 어떠세요? 누가 이기세요? 부부 중에 누군가 이기실 거예요? 뭐 이기고 나서 되게 통쾌하고 좋고 뭔가 만족스러울까요? 부부 안에서는요, 잘잘못을 따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 포커스는 여기 있는데 잘잘못을 따지다가 인격적인 모욕까지 또 인격적으로 정말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 지금 뭐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안에서 이걸 해결해야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라고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되겠죠. 자, 다음은 비교하기입니다. 자, 비교하기는요, 모든 세대, 아이들부터 남녀노소, 뭐 부인, 그리고 남편까지 다 싫다는 게 바로 비교하기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 안에서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비교하기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형제 사이, 자매 사이의 비교는요, 우애를 끊어놔요. 우리 아이들 싸우는 거 되게 싫잖아요. 근데 계속 다툼을 이루어지게 해요. 그리고 친구 사이의 비교는 어때요? 우정을 끊어놔요. 그 정도로 비교하기는 안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 부부 사이에 비교하기가 좀 은근히 많이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도 막 울컥울컥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누구는 아빠는 이러는데, 누구 남편은 이런데, 이렇게 해줬다는데, 자기는 이런 것도 안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어와요. 자, 근데 비교하기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아버님부터.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아내가 아우 자기야, 누구 아빠 있잖아. 그 같은 반 누구 우리 애하고 같은 반에서 누구 아빠 우리 같이 뭐 한번 밥도 먹었었잖아. 그 아빠 말이야.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월급이 엄청 올랐대. 그리고 보너스도 엄청 많이 받았대. 이런 말을 딱 하셨어요. 자, 우리 남편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아버지 교육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분들이 다 그렇게 좋으면 그 남자하고 가서 살아.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자, 어때요? 기분이? 마음이 어때요? 아, 그래, 여보?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회사 가서 일해가지고 나도 연봉 올리고 한번 잘해볼게. 이런 마음 생기시나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이제 아버님이 이제 퇴근해서 딱 들어와서 어머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있잖아, 요 옆집에 미니 엄마 있잖아. 아유, 그 엄마는 살림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애도 그렇게 잘 키우더니 요새 다이어트 했나 봐. 살을 쭉 빼가지고 너무 세련돼졌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아내들은? 어떤 마음 드세요? 한번 이게 교육 갔더니 한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먹고 있던 상을 엎고 싶대요. 자, 이 정도로 어때요? 반감이 들고 내일부터 내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번 잘 나도 해볼게요. 이런 마음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어때요?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기는 누구한테도 어느 세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 사람의 자존감만 떨어지고 비참한 마음만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당연시하기. 아까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줬는데 이 정도는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만족이 없어. 이 정도는 또 이렇게 아내가 잘 서포트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시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그러면 고마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부 연구를 하다 보면, 그리고 부부 연구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 사이 안에서는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당연시, 저 정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하지. 이건 당연하지. 그러면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서로서로 가기가 힘들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마음이 서로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시하기는 또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책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계속 책임을 부인하고 전가하면 어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냥 갈등만 남아 있어요. 왜? 책임을 서로 전가하기 때문에. 쟤 닮은 건 누구 탓이야? 누가 똑같아. 행동도 똑같고. 아유, 저거 하는 것 좀 봐봐. 다 이렇게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부부 사이에 발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젊은 남녀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에 많이 만나죠. 근데 서로 어떻게 하면 미숙한 상태예요. 부부 사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자녀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또 자녀를 처음 키우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가 된 것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다 미숙할 수밖에 없어요. 능숙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자꾸 밀고 책임을 전가하다 보면 발전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부부 결혼 생활이 지속되고 이렇게 점점 연수가 찬다는 건요. 결국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또 이런 교육도 뭐예요? 발전하기 위해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정말 뛰어난 어떤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횟수가, 연차가, 자녀들이 크면서 따라서 우리 부부가 정말 바른 아니면 건강한 부부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 책임 부인하거나 전가하는 거는 좀 많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강요하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아버지 교육 하잖아요. 그럼 아버님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어머님들이 그냥 뭘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퇴근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대요. 또 뭐 때에 따라서 또 아버님들도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들 많은데 여기 서로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하죠. 사실은 부탁을 하고 그렇죠? 부탁을 거절할 거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할 때는요. 저 사람이 거부하는 거를 이제 거절할 거를 이게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거부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탁할 때는요. 저 사람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부탁을 해야 그 다음에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야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도 조금 흔쾌히 오늘은 괜찮아 알았어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오늘은 내가 조금 안 좋은데 피곤한데 오늘 못 하겠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요하기보다는 어때요? 서로한테 요거 좀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 하면 안 되는 5가지 말이 있대요. 어떤 말일까요? 부부싸움 할 때 우리가 수시로 많이 하는 말, 그리고 부부싸움을 더 크게 만들고 원래 부부싸움이 아닌데 그냥 대화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또 괜히 부부 다툼이 일어나는 말들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우리 부부 관계,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이 자꾸 나를 톡 치여가지고 내가 참으려고 했다가도 탁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걸까요? 네,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라. 우리 이혼해. 이런 말은 부부 싸우더라도 싸움을 하더라도 절대 하지 말자. 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하면 안 되는 말 5가지. 자, 그리고 다음은 당신은 항상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지. 뻔하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 감정이 드세요? 당신은 항상 그래. 근데 우린요, 항상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할 때 항상 그래. 그 항상이라는 빈도부사가요, 너무 확 올라와요. 항상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뻔하지. 아유 당신이 그렇지. 이 안에는요 여러 가지 비난과 우롱과 막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말아라. 다음은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우리가 평소에 나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막 정색하면서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이게 싸울 때 더 이렇게 부추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하게 될까요? 그렇게 나는 없다는데, 안 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딱 이게 끊는, 그리고 딱 차단시키는 말은 하지 말아라. 자, 네 번째.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이런 말을 싸울 때요. 그냥 평소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괜찮은 생활할 때 또 뭐 기분도 나쁘지 않고 그냥 할 때는 당신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별로 안 걸려요. 그렇죠? 근데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하면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 내 존재가 가치가 없게 느껴지고, 왜냐면 이거는 또 친구 간에나 아니면 연인 관계하고는 또 달라요. 부부잖아요. 함께 살아갈 부부인데 당신은 몰라도 돼. 내가 알아서 해. 어때요? 되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는 또 이런 말 뭐 하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친구 남편은 안 그러는데 내 친구 와이프는 안 그래. 이런 거 아까 이제 비교하기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이렇게 좀 좌절감도 들고 뭔가 이렇게 왜소해지는 느낌도 들고 좀 심리적으로 좀 편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말들이 모든 말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화로운 상태, 아무렇지 않은 상태는 그래도 크게 문제 있는 말 아닌 이상은 크게 이렇게 딱 찔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는요, 저런 말이 되게 많이 꽂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재개발에서 정말 첫 번째로 해야 될 바로 요겁니다. 청. 무슨 청일까요? 들을 청. 네, 듣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사이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싸울 때 서로 각자 자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듣고 싶으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말하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에서 소통에서 건강한 소통, 건강한 대화를 위해서는 1번은요. 내가 들으려고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하려고 입을 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아까 갈등, 우리 1차에서 갈등 얘기 나왔죠.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도요. 사실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그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어때요? 내 얘기를 잘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도요. 내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뭐 자녀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잘 듣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들어줘라. 근데 어떻게 들어주냐? 이 들을 청자 한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한자 안에는요. 잘 듣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자를 다 풀이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보면 자, 왕의 귀로 들으래요. 그 왕의 귀는 뭐예요?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가 무언가 이야기할 때 됐어 그만해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아니라 일단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준다. 어떻게 들어준다? 또 이렇게 살피고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많이 피곤했구나. 애들하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면서 하나의 마음이 뭐예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래 지금 코로나로 되게 많이 힘든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를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주는 게 제대로 듣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청득심이라고 해요. 저는 사실은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결국은 우리가 좋은 소통을 한다는 건요. 이게 안 되면 마음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옆집에 되게 친한 엄마가 있어요. 그 친한 엄마는 뭘 해도 잘 맞아. 그러면 이 엄마가 아유 어디 뭐 좋은 거 생겼대. 한번 가볼까? 그러면 어때요? 묻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 가자 하고 가요. 근데 별로 친하지도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좋다는 얘기를 기존에도 딴 사람한테도 들었지만 이 엄마한테 들었어도 아유 됐어 뭐가 좋겠어 라고 우리가 거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얻으면요 사실은 해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을 얻는 첫 번째는요 잘 들어주는 거.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 사람도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청득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듣는 방법을 또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우리 부부가요 대화를 할 때 잘 들어주는 거 잘 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요새는 정말 각자 너무 바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잘 듣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는 꼭 눈을 맞추는 게 사실은 부부 사이에 많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후에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대화할 때는 우리가 TV도 끄고 했던 스마트폰도 끄면서 제일 좋은 건 옆에 이제 앉아서 하는 거, 소파 집에서 만약 이야기할 때는 식탁에 마주 보는 것도 괜찮지만 좀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앉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앉아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동조해주고 끄떡여주고 이렇게 반응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더 잘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더 신뢰가 가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들어주면서요 그 사람의 어때요? 말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따라하게 되면 더 이게 미러링 효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대와 더 잘 소통하고 연결된다고 해요. 이게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맞선 보는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연구한 거예요. 실험 연구를 했더니 딱 보면은 저 커플은 이어지겠다 안 이어지겠다가 눈으로 보인대요. 그건 뭐냐면은 잘 통하고 이어질 커플들은요 상대방이요 커피잔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마시려고 하면요 그 상대방도요 거의 100% 커피잔을 똑같이 들더래요. 그리고 상대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맞은편에 있는 상대도 머리를 이렇게 만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미러링 효과로 뭔가 이게 교감하고 잘 연결되고 잘 통한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저 사람을 더 신뢰하고 내가 너 얘기 잘 듣고 있어 이런 거 보여주고 싶으시면요. 우리 배우자가 이야기할 때 뭐 손을 올리면 같이도 한번 올려주고 또 웃으면 같이 이렇게 웃어주고 막 힘든 표정하면 어때요? 같이 힘든 표정 해주고 막 상대는 막 힘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표정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같이 있어도요 듣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정이나 행동을 따라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건 뭐냐면요. 배우자가요. 오늘 아이가 누구가 오늘 뭐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했대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문장 중에서요 핵심되는 단어 학교에서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남편분께서 오늘 뭐 친구 누굴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 어떻게 했어 이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주면요 더 잘 대화가 저 사람 내 얘기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 더 신나서 더 얘기해요. 제가 이건 이런 듣기 이게 소통에 대해서 제가 석사 논문을 썼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한테도 이 소통, 듣기 부분을 좀 많이 했었고요. 왜냐면 저희 큰아이가 좀 입을 많이 이렇게 말을 좀 안 한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저도 결혼이 25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애정도가 올라가진 않잖아요. 결국 떨어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도 근데 어때요? 서로한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바로 이 잘 듣는 방법을 남편한테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남편도 들어오면 피곤하고 하니까 몇 마디 하고 잘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쁘니까 자꾸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그래 그냥 조금 약간 오버하면서 그래? 그러면서 표정도 따라하고 그리고 어머 그랬어? 오늘 거기 갔었어? 하면서
이걸 계속 반복해주고 아우 그때 힘들었겠다 이렇게 좀 해주니까요. 그게 말이 이렇게 많지 않던 남편이 자꾸 이렇게 저한테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 대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녀한테만 좀 많이 했는데 남편한테도 이렇게 좀씩 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부부 사이가 다시 조금씩 더 왜냐면 지금 서로 바쁘거든요. 서로 바쁘니까 이게 시간이 없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 부부 사이라는 게 부부 관계라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누구 하나만 잘해서도 안 되고 누가 뭐 더 특별나서도 아니고요.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2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진짜 동지잖아요. 그냥 안 들어와도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잘 오겠지 이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걸로도 애정을 좀 표현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이렇게 가려면 심정을 알아줘라. 심정을 알아줘라. 그 사람의 행동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마음 심정이 어떤지 알아줘라. 그래서 마음을 뜻하는 심과 정서를 뜻하는 정.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 느낌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내분들이 말하는 90%는요. 다 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분이 얘기하는 것들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내들이 해결해 줄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냥 서로 마음, 심정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내 기분이 어떤지 서로의 기분을 좀 체크해 보면서 알아야 심정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정이라는 게 그 사람의 기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가 내 기분을, 내 상태를 제대로 아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야 상대의 기분이나 상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공감. 말 그대로 심정을 알아준다는 게 공감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심정을 알아주는 짧고 굵고 문장 몇 개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만 암기해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짜? 그랬구나. 정말 기분 나빴겠어. 아유, 많이 힘들었겠네. 애썼어. 고생했어. 고마워요. 감사해요. 바로 요거예요. 지금 따라 하셨어요? 자, 이것만 암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아내가 이제 푸념을 해요. 진짜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진짜? 그러면 얘가 계속 밥도 안 먹고 그냥 계속 투덜대고 막 그랬단 말이야. 다음에 뭐래요? 그랬구나. 이걸로 돌려막기 가능해요? 자,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오늘 얘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얘가 나한테 엄마 싫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어머 정말 기분 나빴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고생했네. 애썼네. 이런 거예요. 남편분이 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교육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전 얘기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는 그렇게 해주지 않는데요. 괜히 화만 낸대요. 자, 그래서 와서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에서 되게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상사가 자꾸 나를 괴롭혀. 근데 오늘 그 상사가 되게 힘들게 해서 막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이놈의 회사를 때려치든지 해야지 하고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자기야 회사 생활이 그렇게 녹록한 줄 알아? 다 그래. 다 힘들게 돈 버는 거야.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이런 마음 말하면 어떠시겠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더 이상 아내와 대화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우리 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진짜? 그 부장이 그랬어? 그랬구나. 오늘 정말 힘들었겠네. 기분 나빴겠네. 왜 애썼어.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해줘서 너무 고마워. 웬만한 리액션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심정을 알아주는 문장 그걸로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요걸로만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 마음을 알아줘도 부부관계가 어때요? 훨씬 더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거를 배워서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아내나 남편이 더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말 한마디, 이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네, 이렇게 심정을 알아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의 감정은요,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평화로울 때는 이렇게 흐른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기분 언짢은 일이나 어떤 상황이 되면 감정이 확 올라가서 이성의 영역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편치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이성적인 영역이 작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과 편안함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렇게 우리 마음 공감해주고 심정을 알아주면 이 올라갔던 감정이요, 정말 빨리 내려와서 평화로운 상태로 금방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해 준다는 거, 상대 배우자의 심정을 알아준다는 거는 단순히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 이런 것보다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너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이제 고백해요. 이제 어떤 걸 고백할까요? 바로 더 긍정적인 대화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직접적인 걸 또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아까도 이제 우리가 듣는 거 이런 것들 연습해서 이게 한 번에 사실은 안 돼요.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몇 가지 제가 짧은 단어 알려드렸죠. 그거는 정말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대화 소통에서요, 말이 몇 프로를 차지할 것 같으세요? 말이? 대화할 때,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말이라는 내용이 상대방한테 전달되는 그 영향력이 우리 100으로 봤을 때 몇 프로나 해당될까요? 7%밖에 안 돼요. 나머지 뭐냐면 비언어적인 몸짓 표현, 그리고 억양, 음성, 이런 게요,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목소리, 톤, 억양, 그리고 표정, 눈빛. 근데 이 중에서 눈빛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눈빛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 심리학자 자크 루빈스 박사께서요, 뭘 했냐면요, 연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측정하는 연구를 했대요. 이렇게 대기실에서 연인들이 이제 뭘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의 대화 모습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체크해 봤더니 눈맞춤을 잘하는 커플일수록 이 애정도 수치가요,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좋은 관계를, 그리고 애정도를 점점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할 때 되도록 눈을 맞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눈 맞추를 할 때 우리가 언제 눈 맞춤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TV 보고 있던가 설거지 하면서 대화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거 하면서도 대화를 하세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언제 눈 맞춤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은 잘 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건 확실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정말 눈 맞춤 엄청 잘하세요. 어떤 상황일까요? 화낼 때, 그 사람한테 뭔가 지적할 때, 그쵸? 째려볼 때, 이때는 꼭 눈 맞춤을 해요. 그러면 상대가 기억하는 내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요? 우리가 눈 맞춤을 좋을 때 잘 안 해요. 그냥 얘기해, 스마트폰 보든지 TV 보든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도 해요. 근데 잘 안 해요, 좋을 때는. 근데 화낼 때, 뭔가 짜증낼 때, 뭔가 지적질할 때, 부정적인 액션을 할 때는 꼭 눈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눈이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을 자꾸 안 쳐다보려고 해요. 결혼 생활이 깊어질수록 자꾸 이렇게 눈을 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대부분 제 눈빛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점점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듣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좋을 때 의식적으로 제가 남편의 눈을 맞추고 계속 끄덕거리고 웃으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눈이 돌아오더라고요. 할 때 자꾸 제 눈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 맞춤의 힘이라는 건 대단해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 중에 하나, 애정도를 높이는 비결 중에 하나, 대화 중에 선한 눈빛으로 눈맞춤을 해라. 바로 그거예요. 자, 다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비결 두 번째, 서로에게 꼭 줘야 될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우리가 서로한테 이 선물은 꼭 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의 유지 비결 두 번째예요. 어떤 선물 같으세요? 어떤 선물일까요?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남편분들은 뭐 백을 사줘야 되나? 뭘 해줘야 되나? 그리고 아내분들은 뭐 또 맛있는 걸 막 해줘야 되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바로 꼭 해주셔야 될 선물이 시간의 선물입니다. 그 시간의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기꺼이 내가 내 시간을 상대한테 나눠주는 시간이에요. 평균 어느 정도냐면 우리 고트만 박사라고 부부생활 전문가인 고트만 박사가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혼할 커플, 또 그렇지 않은 커플, 아니면 앞으로 더 애정도를 가지고 길게 잘 갈 커플을 예측하는데요. 지금은 애정도가 이렇지만 어때요? 점점점 나아지는 커플의 공통점, 바로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는 게 평균 하루에 1시간 정도라고 해요. 지금 듣다 보면 어떻게 하루에 1시간을 될까? 자, 근데요, 평균이라 그랬어요. 일주일을 쳤을 때 뭐예요? 주말에 아내와 뭐 2시간 데이트, 차 마시기, 아니면 뭐 운동하기, 이런 거 다 포함이에요. 그래서 평균 1시간의 시간을 같이 보내더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어때요? 서로 바쁘니까 뭐 잠깐 눈인사하는 거, 그리고 잠깐 뭐 이렇게 대화하는 거, 뭐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시간 다 이렇게 하면 1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시간의 선물, 기꺼이 내 시간을 배우자에게 활용하는 시간. 그 안에는요, 분리수거도 대신 해주고, 또 남편이 좋아하는 또 요리도 해주고,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요새는 아버님들 또 많이 요리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기꺼이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시간을 선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자, 세 번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 그 안에는요, 우리가 소통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충분히 말하도록 잘 들어줘라. 아까 듣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게 그 행복한, 우리가 지금 당장 행복과 앞으로 또 계속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고 더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죠.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만족도, 애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력까지 없으면 사실은 서로가 같이 있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잘 들어주라는 중요한 얘기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충분히 말하도록 잘 들어주라. 그래야 내가 충분히 말할 수 있다예요. 자, 두 번째, 긍정문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청해라. 우리가 둥글려서 이게 좀 이렇게 말하시지 말고요. 나 이거 원해. 이렇게 좀 해줘라고 어때요? 요청하고 부탁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요하지 않고, 그러나 그걸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서로한테 좋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옳은 말은 받아들이고 인정해줘라.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까요? 나의 뭐 좋은 점도 알고 나쁜 점도 알고 여러 가지 습성,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결국은 배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배우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틀리지 않은 거 알면서도 이렇게 반감이 설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옳은 말을 할 때 그거는 좀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부하지 않고, 나한테 오는 부정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 거부하지 않고, 그래, 나 맞아, 그랬어. 그 제가 뭐 TV 나오는 연예인 중에 되게 수긍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한의사인가요?
그 좀 뚱뚱하시고 그분들 이 동치미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뭐 이렇게 누가 뭔가를 얘기해서 그거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맞아요. 나 되게 잘못했네요. 막 이러고 되게 수긍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옳은 말을 좀 잘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결혼 유지를 하기 위한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의 요구에 친절하게 거절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뭐 부탁도 되고 요구도 되고 요청도 되고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절할 때 싫어 됐어 됐거든 나 이런 거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조금 더 친절하게 해라. 자,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 또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은 아예 내뱉지도 말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놓고 후회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 초반에는 정말 되게 바로바로 팍팍 이렇게 막 싸움이 되면서 이게 막 커지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했는지 막 또 기억하는 것도 되게 가슴 아픈 얘기는 또 기억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결혼 연차가 이렇게 진행되면서는 뭔가 얘기할 때 한 번씩 속에서 거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처럼 이제 이렇게 초기처럼 막 그렇게 했다가는 서로 너무 상처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애정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팍 싸웠다 이러고 나서도 어떻게 보면 금방 해결되고 또 다시 또 이렇게 붙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결혼 연차가 점점 갈수록 그런 에너지나 그런 열정 같은 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조금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이 감사해요, 고마워요. 말끝에 수시로 표현해라.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더라도 이것도 습관적으로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좋은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정말 또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요, 고마워요란 표현을 수시로 표현하는 게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실수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실수했을 때 좀 잘 받아들이고 좀 진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과하는 거 이거 좀 잘 안 돼가지고 냉전을 오래 갖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내가 실수했다고 느꼈을 때 아니면 좀 자존심 때문에 실수했다고 느껴도 또 이렇게 하면 또 좀 더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사과를 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부부 이제 좀 결혼 생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과도 잘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정말 이렇게 실수했을 때는 탁, 그래, 이건 내가 미안해. 근데 이 부분은 좀 자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좀 양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은요, 대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 그거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스티븐 코비 박사가요, 인간관계는요, 은행 통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감정 계좌라는 건데요. 사람이 만나면요, 부부가 만나서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통장이 상대방한테 가 있대요. 남편의 통장은 아내한테, 아내의 통장은 남편한테. 그래서 그 통장이요, 상대방의 같이 살면서 그 통장 잔고가 쌓이기도 하고 마이너스로 내려가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그 통장 잔고가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적은 게 좋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많은 게 좋겠죠. 통장 잔고가 많으면요, 서로에 대한 어때요? 신뢰가 많이 쌓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실수를 하고 뭔가 잘못을 해도요, 용서가 그래도 쉽게 돼요. 왜냐면 만약에 통장 잔고가 이제 남편의 통장 잔고가 이제 아내한테 있죠, 통장이. 그래서 그 아내가 갖고 있는 남편 통장에 한 1억이 있어, 1억이. 근데 남편이 뭔가 실수를 해서 그 통장 잔고가 한 5천이 빠졌어. 그래도 어때요? 5천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잔고가 만약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5천만 원이 싹 빠져.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4천이 되냐.
마이너스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는 서로 이 통장을 채워주면서 뭐 빠지기도 했다가 넣기도 했다가 하지만 잘 채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통장을 잘 채우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걸로 채워줘라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상대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맛있는 걸 뭘 막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이제 그날 막 맛있는 요리를 이제 뭐 아내한테 줘야지 하고 막 해놨어요. 근데 딱 왔는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먹는 모습이 되게 막 남편 눈에는 안 드는 거야. 그럼 내가 힘들게 해줬는데 왜 그런 식으로 먹냐, 이렇게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탓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때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야, 내가 오늘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뭐 먹고 싶어?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줄 때 그 통장 잔고가 쌓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보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를 좀 같이 보면서 통장 잔고를 채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통장 잔고를 채우는 또 다른 방법,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부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 우선에 애정 표현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표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우리 오글오글 거리지만 애정 표현하는 거 각자 있을 거예요. 애칭도 지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늘어가고 입 밖으로 우리가 막 뭐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한 부부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문자로 하세요. 문자로 뭐 오늘 기분이 어때? 점심은 뭐 잘 먹었어?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넓힐 수 있는 애정 표현을 수시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좀 이렇게 친밀감, 부부 친밀감에 좋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감 향상 전략, 바로 오글오글 표현을 좀 해라. 앞에 대놓고 못하면 문자로라도 해라. 그래서 오늘 당신한테 뭐 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자 했어요. 서로 그런 문자, 그리고 우리 오늘도 화이팅해요.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주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거구나. 뭐 거기다가 그리고 또 우리 부부들 보면요, 진짜 앞에서는 못하는데요, 문자에다가는요 막 하트, 아버님들도 남편분들도 막 그냥 쫙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역시도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친밀감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사랑 표현을요 어떻게 하냐, 우리 반려견들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반려견들, 우리 나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막 반기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하래요. 그렇게 좀 오글거리긴 하지만 나갔다 들어올 때 누구든 갔다 왔어요? 이런 것들이요, 저 사람이 날 되게 반기는구나, 날 되게 좋아하는, 이게 직접적으로 느껴진대요. 진짜 그 별거 아닌 게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표현을 잘 못하겠어 그러면 나갔다 들어온 배우자한테 잘 갔다 왔어 하면서 좀 큰 목소리로 좀 밝게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표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어느 시간에 정해서 연인, 그리고 연인 활동으로 이렇게 결성되는 동아리 같은 거 만든 것처럼 연인 시절로 잠깐 돌아가는 놀이. 그래서 뭐 외식할 때 아니면 밥 먹으러 갈 때 우리 연애 때처럼 우리 한번 뭐 같이 그 기분을 즐겨봐요 하면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과거의 여행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전략을 짜고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계속 이런 애정도를 높여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우리 지속적으로 이제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정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인정해주고 남편을 인정해주고 또 잘한 걸 또 아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감사, 고마운 표현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부부 사이를 가깝게 하는 되게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표현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해봤는데요. 포스트잇에다가 내가 고마운 점을요 이렇게 썼어요.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하고 이렇게 문 안방 문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술 먹고 온다는데 몇 시까지 이렇게 늦을 줄 알았는데 좀 일찍 와줘서 고마워. 계속 붙였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남편분들도 뭐예요? 우리 아내를 오늘 맛있는 거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아이들 잘 보고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줘서 당신 덕분에 너무 고마워. 이런 것들 이렇게 붙여놓고 하니까 안 띄더라고요. 그 포스트잇을.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아이들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배우자의 감사한 점 그리고 장점 이렇게 써서 뭐 올리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이차시 애정 표현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중에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없죠. 그렇죠? 모든 것들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나는 요거 하나는 조금 내가 적용을 해봐야겠다. 나 요거 하나는 조금은 좀 바꿔봐야겠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더 발전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 가는 거지 내가 확 뭔가 바뀌고 달라져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부부 교육을 이렇게 시청하고 이렇게 도움 받으시려고 해서 이렇게 들으셨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라도 이렇게 교육을 듣고 또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 우리 부부들을 정말 응원하고 그리고 대단하고 존경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한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송린 이윤터에서는 이렇게 부부 교육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교육들에 좀 참여를 하셔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